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와 간식 그리고 여행이란 주제로 저는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이병입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이 비욘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에 오늘은 이제 간식 그리고 여행. 이제 요새 날씨가 무척 좋아지고 오늘도 지금 대체 공휴일이라 저도 사실 식구들이랑 좀 어디 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도 많이 가실 것 같아서 그리고 간식도 요새 또 먹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간식하고 여행이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행은 이제 사실 할 얘기가 몇 개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약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당뇨 지금 26년째 당뇨병을 돌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간식에 대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뇨 환자는 간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냐? 먹어도 되죠. 뭐 이건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과일은 먹어도 되죠.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네. 배고픈데 무조건 참아야 해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는 괜찮죠. 양이 중요하죠. 아, 야참은 정말 나쁜가요? 예, 야참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나쁜 게 훨씬 많고요. 좋은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야참은 일단 좀 좋지 않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혈당을 올리는 간식, 덜 올리는 간식 요거를 한번 이따 살펴볼 거고요. 뭐가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걸 살펴볼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편의점도 많이 요새 아침이나 점심 이제 종종 해결하는데 편의점 가서 그럼 뭘 먹을 건가? 이것도 중요하죠. 편의점에서 좀 먹을 게 워낙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편의점 갔을 때 한번 고르는 방법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간식은요, 금지가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간식은 드셔야죠. 드시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을 더 올리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서 간식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랑 양 요런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조합 요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나쁘다, 다 좋다라고 하긴 곤란하고 어떤 거를 선택한다, 어떻게 먹는다, 얼마를 먹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식은 나쁘다는 아니고 어, 어, 필요할 수 있다, 뭐 필요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사실은 밥보다는요 애매한 간식입니다. 밥 다 먹고 잘 들어보면은 혈당이 왜 높나 물어보면 되게 간식을 먹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간식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강의 자료 준비하다가 요새 이제 챗 GPT 저희 환자들도 많이 이제 사용하시고요. 어르신들도 그 GPT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저도 한번 오늘은 챗 GPT를 가지고 한번 강의 자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뭐 상당수가 챗 GPT 자료를 이용했고요. 물론 내용은 제가 많이 예,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혈당 올리는 간식, 덜 올리는 간식 요걸 좀 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 어떻게 관리하냐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편의점 요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무조건 이제 참는 것보다는 이제 현명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혈당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고 예, 롤러코스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단 거, 케이크 이런 거 먹으면요.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이건 또 금방 소모가 돼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피곤도 오고요. 급하게 떨어지니까 또 허기도 급하게 지고 또 급하게 먹다 보니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찬물, 뜨거운 물 왕창 왔창 하면 몸이 후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단 음식보다는 좀 덜 올리는 음식을 먹고 덜 내려가는 걸 먹고 이렇게 가야지 좋죠. 이렇게 팍, 팍, 팍 하는 것보다는 살랑살랑 피크가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식들은 대부분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올려줍니다. 초콜릿, 케이크, 뭐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건 혈당을 쭉 올립니다. 그래서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몸의 혈관도 망가뜨리고 합병증도 많이 온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곤함도 많이 오고 그 잠을 자도 시원치 않고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 롤러코스터,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려면 단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되고요. 급상승, 급하강 이런 걸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몸도 후지고 아무래도 안 좋겠죠. 자, 그래서 간식은 아마 이런 롤러코스터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제일 중요할 때 액체당. 일단
물은 다 틀린 거야. 물은 뭐 액체로 된 간식은 일단 무조건 X. 음. 뭐가 있습니까? 주스 X, 초콜릿 주스 X, 바나나 우유 X. 액체 당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 이건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무슨 무슨 게토, 스프, 이런 게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용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덜 올리긴 하지만 총량이 많아서 이것도 문제가 될 거 있고요. 달달한 커피, 그다음에 주스, 아주 최악이죠. 스포츠 음료, 이건 이제 어쨌든 간식 중에 액체는 무조건 X. 이건 뭐 안 된다. 왜? 이따 칼로리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견과류, 땅콩, 호두, 이런 거. 물론 양이 중요해요. 양은 한 주먹. 우리가 딱 손에 들은 정도가 한 주먹이고요. 이만큼은 안 됩니다. 한 주먹이 좋아요. 한 주먹 정도의 얘가 좋고요. 견과류는 좋고, 이제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같은 거 안 좋은데 그릭 요거트 아시죠? 이제 우유를 이제 옛날에는 한 7, 8년 전 같이 그릭 요거트가 이게 비쌌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무슨 거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네이버나 이렇게 여러 개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릭 요거트가 요새 50개짜리 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한 30개씩 사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사놓고 그러면 하나가 보통 500원 정도 하더라. 근데 옛날에는 이 하나가 이제 3,000원, 2,000원 해가지고 이 그릭 요거트,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시 요거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유를 이렇게 살짝 끓인다? 아니요. 보온한다? 살짝 데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데피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얘가 꾸덕꾸덕해져요. 한 7, 8시간 꾸덕.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미 그릭 요거트 요새 대형 마트나 편의점 가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한 20, 30개 사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좀 먹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많이 먹고요. 이런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단음료, 아까 액체는 X라고 말씀드렸죠. 물 좋아요. 물은 칼로리가 빵입니다. 그다음에 무가당차 좋죠. 그러니까 카모마일, 페퍼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녹차 이런 거 좋죠. 그다음에 흰빵은 당화 지수가 높습니다. 당 지수가 확 올라가는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곡 물빵은 좋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양이 많으면 안 되고 이제 소량을 권장하고요. 주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액체는 저는 무조건 X. 그리고 생과일 소량은 좋습니다. 그리고 떡.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3대 나쁜 놈, 3대 악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빵, 떡, 면. 요런 건 안 좋은데 이 떡도 아주 안 좋고요. 삶을당겨 하루에 하나 정도는 아주 권장합니다. 이건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좋은 거예요. 요런 게 좋은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좋은지 한번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류만 있는 거, 그러니까 주스, 케이크, 그다음에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네. 좋은 간식의 조건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그런 성분으로 보면 단백질이 주로 많은 거, 아까 노란 계란자, 계란 찐 거, 이거 단백질이 많죠. 식이섬유, 섬유질이 많은 거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뭐예요? 오이, 무슨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오이, 이런 거, 당근 이런 거 좋을 것 같고, 적당한 지방, 약간의 지방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 같은 거, 그거는 우유잖아요. 우유는 유제품인데 그 기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꾸덕꾸덕하게 이제 우유를 이제 하시면 이렇게 지방이 조금 있으면서 그게 음식 흡수를 천천히 높여주기 때문에 혈당을 좀 덜 올리고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아요. 혈당 스파이크. 요런 게 좋은 건데, 요런 게 있으면 일단 좋은 간식이라 보시면 되고, 어떤 간식을 봤을 때 단백질이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 적당히 지방이 있다. 일단 그거는 일단 좋은 간식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뒤를 딱 보는 거야. 상품명을 봐서 단백질이 꽤 있고 적어도 20% 이상, 식이섬유가 50% 이상, 지방도 좀 있고 요런 게 좋은 거고, 탄수화물 요런 거는 좀 적은 거. 탄수화물은 보통 20% 미만인 거, 요런 게 좋은 거예요. 예. 요런 걸 보시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죠. 삶은 달걀, 무가당 그릭 요거트, 아몬드 호두 좋고요. 아몬드 호두는 아까 칼로리가 많으면 이제 이게 기름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 줌 정도가 좋아. 한 줌 정도. 한 번 먹을 때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봉지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좋습니다. 그게 딱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 C도 많고 칼로리가 적고 해서 칼로리도 적어서 이건 많이 권장하고요. 오이 당근 스틱 좋죠. 좋고 두부는
완전한 단백질 식품이지 않습니까? 좋죠. 그다음에 치즈 소량 좋고요. 사과 반쪽 좋습니다. 블루베리 소량 요런 것들이 이제 통곡물 그래요. 요런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간식의 조건 뭐 누가 뭐 7개 좋은 간식, 8개 좋은 간식, 뭐 10개 좋은 이런 거 많이 인터넷에 보실 거예요. 이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이 중에 7개 고르면 7개, 8개 어떻게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아몬드,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두부, 치즈, 사과, 블루베리 소량, 통곡물. 요런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를 드시면 됩니다. 요런 걸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죠. 예, 예. 예. 요거 그릭 요것도 약간 요 아몬드 요 갈은 것도 있고요. 요거 이런 거 요런 게 참 좋아요. 요렇게. 예. 누가 그럽디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0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다만 소변을 많이 보겠죠. 근데 이제 물만 먹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을 먹겠죠. 차도 칼로리가 0입니다. 녹차나 보리차. 물론 이런 것들은 이뇨 효과가 있어서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콩팥이 좋은 경우에만 권장하고요. 어쨌든 차도 칼로리가 0이고요. 요것들은 117, 우유는 이 정도. 우유 칼로리 의외로 있는데 얘는 지방 성분이 있어서 혈당을 좀 덜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아메리카노 355 칼로리. 아, 좋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커피 믹스 55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특정 제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맥심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55 칼로리입니다. 이게 아메리카노 그 350짜리가 5 칼로리인데 이게 거의 10배 넘죠. 오렌지 주스 20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드셔야지 오렌지 주스 먹었다 20배 먹는 거고요. 커피 먹는다 아메리카노 10배 먹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예. 탄산음료 먹는다 무려 50배를 먹는 겁니다. 50배. 나는 아메리카노 먹는데 얘는 콜라 사서 먹었어. 근데 얘는 지금 50배를 얘가 먹는 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이런 탄산음료가 너무 크죠. 그래서 사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뭐 특정 제품 죄송한데 여기 보면 이게 355ml인데 152 칼로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설탕으로 말하면 무려 12개. 예? 이거 먹으면 설탕 12개 먹는 거야. 이거 뭐 너무 이거 사탕 12개 먹으려면 힘들 텐데 약간 얘를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355칼로리 이제 이런 외국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거는 이제 미국식 영국식으로 이제 온주 걔네 옛날에 이제 영국에서 거래할 때 물건을 이제 온주로 했거든요. 온주하고 파운드 하다 보는데 온주의 8온주가 이제 355입니다. 이게 보통 물 먹는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용량이 많은 거죠. 네, 또 비교를 해보면 이 스포츠 음료도 칼로리가 적다고는 하지만 무려 용량이 500입니다. 많아요. 다 먹으면 각설탕 콜라만큼은 적긴 하죠. 콜라보다는 용량이 이제 한 3분의 2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다 먹으면 뭐 만만치 않습니다. 우유 되고요. 바나나 우유. 이거 바나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바나나 맛을 내는 우유인데 얘도 보면 7개. 이거 아주 안 좋죠. 사과 주스도 그렇고요. 믹스커피 아까 55라고 말씀. 얘 각설탕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이거 콜라. 이제부터 오늘 콜라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제로 콜라나 또는 이제 무가당 차 뭐 그런 걸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음료도 다 드시면 뭐 별반 다르지 않다. 바나나 우유 뭐 마땅치가 않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 좀 말씀드릴게요. 커피 많이 드시죠? 아메리카노가 요 한 컵이 5칼로리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라떼는 우유거든요. 우유가 들어가면 100칼로리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100에 붙고요. 거기에 마키아토 요 휘핑을 올린다 80칼로리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150 이거 뭐 250 딱 넘어가는 거고요. 콜드브루 요거 2배입니다. 요건 2배. 얘는 샷을 더 콜드브루는 약간 더 이제 짙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2배고요. 라떼가 되면 100을 더합니다. 100. 거기다가 이걸 휘핑을 얹히면 또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라떼는 100 더하고 그다음에 요런 휘핑이나 요걸 더하면 80에서 100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온 뭐 이게 또 이제 요새 그 말썽 많은 무슨 커피에서 나오는 건데 이 톨은 350 아까 똑같죠. 아까 저거 뭡니까? 12온주 뭐죠? 콜라가 12온주였고요. 요렇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이 정도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예전에 카라멜 마키아토 이 벤티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되면 이제 거의 400칼로리. 여기다가 또 케이크까지 먹어서 끼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는 이제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드시고 좀 드시려면 이제 콜드브루 요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뭐 용기를 낸다. 그럼 이제 콜드브루 라떼 요 정도 요까지 하셔야 돼. 근데 돌체가 된다. 돌체가 들어가면 이건 이제 더 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숍 가면 이제 겨울에는 이제 아메리카노, 여름에는 이제 콜드브루나 콜드브루 라떼 뭐 요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고 모카. 모카 장난 아닙니다. 모카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모카가. 카페 모카가 제일 좀 먹어봐도 제일 다니까요. 금방 아시죠? 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커피숍 커피 갈 때 이제 이렇게 선택하세요. 여름에. 자, 제로 음료 또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로 음료. 뭐 요새 이제 편의점 가면은 그 냉장고에 제로 음료 코너가 따로 있고요. 또 술도 무알콜 코너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요새 큰 데 가면 다 그렇습니다. 보면 제로 음료 요런 거죠. 요런 거. 예, 요런 건데 요거는 다 이제 제로가 정말 칼로리가 제로냐? 그건 아니고요. 식품위생법상 0칼로리가 명명하는 기준은 4칼로리 미만일 때는 제로라고 하라고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칼로리, 제로 음료다 이런 거는 한 병에 4칼로리 미만이다. 그러니까 아마 4칼로리일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에는 빵칼로리 가지고 이 맛이 나가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4칼로리 미만이다. 뭐 3.99 뭐 칼로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가 150인데 얘는 제로 4칼로리. 그러니까 제로 콜라는 좀 용량이 좀 작아요. 아시겠지만 그 크기 사시면 제로 콜라는 좀 작아요. 좀 작아서 0으로 하시는데 알고 보면 4칼로리다. 4칼로리. 근데 아마 뭐 공개는 안 했지만 4칼로리 아닐까요? 어쨌든 4칼로리 미만이면 제로로 표기하라고 돼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3.99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이런 얘기 있었죠. 제로 콜라를 마시면 다이어트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로 콜라 많이 마신다 이런 거 많이 가시는데 그리고 보면 제가 예전에 한 번이 이제 무설탕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새 뭐 스테비아 여러 가지 지만 이제 사실 전통적으로 아스파탐을 제일 많이 썼죠. 아스파탐. 이게 이제 200배 정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 아스파탐을 봤을 때 이제 제로음료에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들어간 게 이제 아스파탐 성분이고 요새는 이제 수크랄로즈 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아스파탐을 전통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일일 섭취량이 550mg이거든요. 62kg 성인이라면 제로콜라 200. 제로콜라는 보통 그 250ml입니다. 근데 보면은 55캔, 50캔을 맞아야 이게 하루 허용량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제로콜라가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지만 55칼로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두 개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제로콜라가 좋다고 55개 만들었다. 요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의사가 제로콜라 많이 마십시오. 이렇게 많이 마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또 55캔을 마시지 마시고 그건 정말 너무 좀 그러신 것 같고요. 그냥 한두 캔 정도 드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로콜라 55캔입니다. 자, 과일. 또 과일 요새 또 저도 오늘 저녁 먹고 와이프랑 이제 참외 하나 먹고 왔는데 자, 좋은가 나쁜가 이거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죠.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많이 먹으면 나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얼마나 먹냐 달라요 종마다. 한번 볼게요. 자, 과일 요 정도를 먹는데 요거는 이제 반을 먹는 100g 57, 5칼로리가 우리가 보통 100칼로리 넘어가면은 좀 많다. 100칼로리 미만이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근데 보는데 보통 사과는 하나 다 못 먹잖아요. 반 정도 먹는다고 했을 때 한 57. 괜찮고. 배도 괜찮아요. 배 하나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바나나는 사실은 하나 다 먹죠. 근데 보면은 90. 바나나 좀 많네. 귤 요 두 개까지 작은 거. 우리나라 재래종 있잖아요. 그거는 두 개까지 괜찮네 의외로. 그리고 포도는 너무 이거 90 너무 많아. 딸기 좀 적고 이렇게 좋아. 그래서 쫙 보면은 사과 괜찮아. 배
딸기 괜찮고 배는 물이 많아서 괜찮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의외로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의외로 칼로리가 이만큼이 먹어도 30밖에 안 돼요. 사과의 거의 반이야. 그리고 키위도 이게 이제 하나를 먹는다면 100g인데 양이 적긴 하지만 요것만 먹는다면 칼로리가 괜찮아. 키위 자체를 뭐 2개 먹는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 정도 먹다가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고 수박도 뭐 칼로리가 저 의외로 물이 많아요. 근데 이건 좀 많이 먹으니까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거 포도. 포도는 악질이야. 좋습니다. 포도는 나쁜 놈. 그리고 망고. 망고 안 좋고 파인애플도 좀 많은데 망고가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감. 가을에 감은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여름에 포도, 가을에 감입니다. 포도하고 감은 저는 아주 싫어요. 저는 진짜 감을 싫어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우리 내과 중에서 소화기 내과 의사들은 이제 감을 무척 싫어하는데 저도 감 싫어합니다. 감이 칼로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린 과일 이거 칼로리 여기 보시면 몇입니까? 150. 어메무시예요. 어메무시. 한 줌인데 150입니다. 사과 반쪽 먹는데 57인데 무려 3배예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사과, 딸기, 블루베리, 그다음 배도 괜찮고 그다음에 나쁜 건 포도, 망고, 감, 말린 바나나 이런 거 드시면 안 돼. 예. 요런 식으로 고르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요런 걸 고르시고요. 제가 칼로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물 많은 건 이제 배가 많고 수박도 많고요. 그리고 키위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단맛이 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이거 많이 먹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린 거 이거 무조건 안 좋습니다. 말린 망고, 말린 망고 아주 최악입니다. 말린 망고 이거 아주 그냥 그 가뜩이나 당분 높은데 태국이나 무슨 베트남에서 말린 망고 가져왔다. 이거 한 봉지 보셨어요? 그거 한 봉지가요 300칼로리, 400칼로리예요. 그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한 4-5개 있는, 한 7-8개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권장하는 건 이제 사과나 딸기, 키위, 배 정도, 요 정도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권장하시고 귤을 먹는다면 이제 2개 정도. 근데 저는 사실 귤 2개 저도 한 5-6개 까먹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칼로리는 적은데 너무 많이 먹기 쉬운 게 좀 흠이죠. 네. 자, 과일을 먹는 방법.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스는 안 됩니다. 액체는 뭐라고? 안 돼. 생과일 그대로 먹어라. 그리고 보면은 사과 그대로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커버가 되지만 주스를 먹으면 올라갔다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과일이 더 좋다. 그러니까 갈아서 먹는 거 권하지 않고 똑같은 걸 먹더라도 이 사과를 갈아서 먹으면 피크 올라갑니다. 사과를 그대로 먹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후에 소량 먹는 게 좋겠다. 식후에 공복에 먹으면 위산을 좀 자극해가지고 위염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어가지고 특히 새벽에 먹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일은 이제 공복보다는 이제 식후가 좋고요. 근데 밥 먹고 바로 먹는 것보다는 적어도 1시간이나 2시간 뛰었다 먹는 게 좋아요. 혈당이 밥을 먹고 올라갔다가 꺾인 다음에 먹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소량을 드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사과 같은 거는 아침에 반 먹고요. 저녁 먹고 나서 또 1시간, 2시간 있다가 밥 먹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먹는 건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쪽을 먹어야 53칼로리가 되는 거고 하나를 다 먹으면 이제 10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 다 먹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보통 그 반 정도 먹죠. 이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린 과일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이런 거 말린 과일은 일단 X 무조건 거의 3배 아까 보셨죠? 2배, 3배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류보다는 양이나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간식을 가실 때 편의점 가면은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면에 이제 단 거를 죄다 배치를 했죠. 딱 들어가면 이제 맛있는 음료, 초코바 이런 게 쫙 깔려 있고 저 뒤로 가야 아몬드도 보이고 그릭 요거트는 저 9층에 처박혀 있고 삶은 달걀은 맨 아래쪽에 있고 치즈 괜찮아요. 우리 치즈 이거는 칼로리가 많지만 좀 있긴 하지만 그 섬유질이 이제 탄수화물이 없어서 가지고 혈당 금방 안 올려서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참치 파우치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시죠? 이거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아까 말한 대로 한 줌. 우리가 보통 한 봉지 그 정도가 좋아요. 고게 보통 100칼로리 좀 넘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물론 칼로리 자체는 많지만 천천히 혈당 올려서 배고플 때 아주 좋은 그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몬드 그리고 요거트 플레인, 삶은 계란 요런 게 좋아요. 그리고 요런 게 안 좋아. 초코바 이거 최악입니다. 젤리, 크림빵, 단팥빵, 바나나 우유, 과자류, 뭐 컵라면은 무려 칼로리가 450, 밥 한 고리가 300입니다. 밥 3분의 1, 한 그릇 반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컵라면 하나 딱 먹고 삼각김밥 하나 딱 같이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700, 500, 600 칼로리에서 700.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여자분들은 한 2200 정도 먹고 남자는 2600 정도 먹는데, 컵라면 하나에다가 삼각김밥 하나 딱 먹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600 칼로리 먹는 거라 뭐 끝장나죠. 거의 탄수화물로 그냥 이제 탄수화물 떡칠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항상 먹을 때는 성분표를 보시고 당류가 5g 이하인 거, 그 다음에 섬유가 많은 거, 단백질 많은 거, 지방이 좀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음료보다는 액체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씹어 먹는 걸 고르셔야 돼. 씹어 먹는 거. 그리고 배고플 때는 조금씩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좀 지혜를 발휘한다면 성분표 보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걸 선택하세요. 그냥 단순 탄수화물보다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단백질이 좀 들어간다면 얘가 흡수를 좀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물이랑 같이 먹으면 좀 흡수를 좀 늦추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 좋은 간식 먹는 방법이 될 것 같고, 편의점에 간다면 전투적으로 이 앞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게 좋죠. 김밥을 먹다면 한 줄 이거 하나만 드시고 물 사서 드세요. 뭐 그러면 이제 한 400칼로리 되니까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낫고요. 라면을 딱 집었으면은 삼각김밥을 가져오지 마시고 계란찜 거 하나랑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연두부 있습니다. 연두부 약간 그 전자레인지 약간 데펴가지고 뜨뜻을 데펴가지고 요거랑 같이 먹으면 좋아요. 요거랑 같이 뭐 그러니까 근데 요새 보니까 컵라면에 삼각김밥 딱 그러면 이제 아주 최악이죠. 탄수화물 덩어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컵라면을 먹었으면 계란 찐 거라든가 뭐 요런 걸 가져와서 같이 먹으면 그나마 그 컵라면에 이런 혈당의 스파이크를 좀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어차피 먹을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소가 부족하면 샐러드 제품도 파니까 그런 걸 같이 먹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가면 요런 식으로 골라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네. 자, 야식이 나쁜가? 이건 일단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밤에는 활동량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그대로 저장이 되고 그대로 혈당이 올라가고 그대로 비만이 되고 그대로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먹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먹더라도 적어도 50칼로리, 아무리 많이 나도 100칼로리 미만인데 아까 컵라면 같은 거 먹으면 450이거든요.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진짜 난 먹어야 되겠다. 나 안 먹으면 막 정신이 해가닥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찐계란 하나라든가 아까 말한 무슨 뭐 야채라든가 샐러드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식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정말 배고프면 단백질 소식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 좀 떠 드시거나 거기에다 그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를 사놓고요. 거기다 블루베리 아까 칼로리 섬유질 많았잖아요. 블루베리 한 10개 정도 거기다 넣고 왜냐면 그릭 요거트가 맛대가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블루베리를 넣고 그렇게 같이 저어서 먹어봐. 그러면은 좀 시큼시큼하고 달콤달콤하고 좀 포만감도 옵니다. 근데 그게 칼로리가 적어요. 그러면 아마 100칼로리 200칼로리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사놓고 냉장고 좀 보관한 다음에 이렇게 배고프시면 그거에다가 블루베리 아까 좀 냉동이나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 해놔서 소포 저장을 해놨다가 꺼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먹으면 좋죠. 아주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 늦은 밤 다른 식은 무조건 안 좋다. 그리고 좀 걷기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먹었으면 좀 죄책감 때문이라도 뭐 10분이라도 걸어주시는 게 제가 한번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은 1분이라도 하는 게 좋다. 물론 식후 1시간 뒤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 뒤에 1시간 정도가 제일 좋지만 1분이라도 하면 무조건 좋다. 조금이라도 하면 무조건 좋다. 2시간 넘어가면 그다음에 중간에 간식을 좀 먹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예전에 아마 제가 제 유튜브에 아마 그런
운동에서 소개한 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식후 걷기는 무조건 1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 네. 음. 자, 흔한 오해. 당뇨 환자는 과일 먹으면 안 된다? 아, 됩니다.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드시고 아까 뭐라 그랬죠? 사과, 뭐 블루베리, 그다음에 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거 좀 드시면 될 것 같고. 어 토마토도 가능하고. 무설탕이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 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설마 제로 콜라 50개 캔 드시진 않으시겠죠? 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또 돌아서 가지고 또 그 50 개씩 드시면 안 되고 인제 상식적으로 하셔 가지고 한 2-3개 정도 이렇게 드시면 뭐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자주 먹으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사실은 본인 혈당 반응이 중요해. 그래서 요새 인제 젊은 친구들은 인제 똑똑해 가지고 이제 자가 혈당 측정하는 그런 붙이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10만 원 정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걸 붙이고 먹으면서 혈당 반응을 보는 그런 것도 해요. 요새 인제 애들이 무슨 트레일 러닝 한다든가 뭐 마라톤 한다든가 젊은 친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본인 혈당 반응을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누가 김아무개가 김씨 아저씨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궁금하면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충 정리를 해 보면 뭐 요런 게 좋죠. 견과류, 사과 반 개,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섞어 주는 거, 삶은 계란 이거 좋고요. 요런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중간에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적당량 먹어라. 물을 같이 먹고 천천히 먹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간식은 인제 나쁘다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다. 선택이죠.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래 지속 가능한 습관이 가장 좋은 습관이니까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행을 가려면은 이제 이제 짐을 맡기고 이제 작은 캐리어 기내식으로 한 캐리어 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제 외국 가려고 이제 폼을 잡잖아요. 그러면 인제 뭐 이런 게 갖고 있어야죠. 이런 혈당칩 이런 걸 가지고 들고 있고 혈당치도 가지고 있고 물을 하나 챙기셔야 돼요, 물. 물론 기내에 어 이미그레이션 할 때 물은 안 되지만 들어와서 물 하나 사셔 가지고 요게 인제 뭐 기내에도 물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혈당 올지 모르니까 사탕 하나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몇 가지 인제 약 있나 확인하고 혈당치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사나 간식 이런 거 좀 준비를 해 놔야죠. 이렇게 병아리 같은 거 좀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네. 또 인제 체크리스트가 이런 게 있죠. 이게 인제 그냥 이거는 인제 뭐 한번 하나 저장해 놨다가 저도 맨날 인제 자꾸 까먹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체크하죠. 이렇게 하나 요거 있나 이렇게. 왜냐면 뭐 작년에 갔다가 또 하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거죠. 여권이 있나 뭐 비자가 있나 이렇게 쭉쭉 한번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리스트는 좀 저장해 놨다가 핸드폰에 좀 저장해 놨다가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물론 잘 정리하시겠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당뇨 환자는 자 보세요. 약이랑 검사는 여유 있게 준비하고 물 중요하고요. 저혈당 대비 반드시 중요하고 그리고 처방전 필요하면 영문 처방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필요하고요. 항상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우리가 자주 가는 비자 아닌 무비자인 데는 대개 증명서는 필요가 없는데 뭐 남미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일부 지역에 가실 때는 영문 처방서 필요합니다. 뭐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쪽에 인제 마약을 하는 많이 그런 데는 이 영문 처방서가 필요하고 뭐 소견서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실 때는 하시고요. 뭐 가끔 뭐 중국이나 뭐 우리가 가는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는 뭐 상관없고 약간 고런 약간 좀 흔하지 않은 나라를 갈 때는 영문 처방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인슐린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시간 좀 따져 주시고요. 만약에 인슐린을 맞았을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인제 시간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흔히 맞는 이제 인슐린 중에 인제 무슨 지속형이 뭐 란투스가 있고 레베미어가 있고 뭐 투제어가 있고 뭐 아시잖아요. 트레시바 요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하루에 한 번 맞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 9 시에 맞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시간이 저녁 뭐 아침 6 시다. 그러면 그쪽 가서는 아침 6 시에 맞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1 시간마다 따박따박 되고 또 서울 와서도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 같은 거는 일단 약간 왔다 갔다 하면 색깔일지 모르니까 약간 좀 한두 개 정도는 쉬어서 저혈당 오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약은요. 근데 주사는 중요하니까 주사는 지속형 인슐린, 뭐 투제오라든가 인슐린, 란투스 요런 것들은 시차를 따져 가지고 그 시간에 딱딱 맞는 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런 얘기를 한번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수분을 자주 먹어 주시고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요. 압박 스타킹 혈전 자꾸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혈당 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인제 인슐린은 화물칸 가면 안 돼요. 얼죠. 그래서 반드시 갖고 타야죠, 갖고. 네, 기내 수화물을 해야 되고 가지고 캐리어야 하고요. 필요하면 이제 보냉 파우치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꼭 아이스팩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인제 요새 인슐린이 다 좋아 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간 보온병에 약간 해도 되고요. 보온병에다 찬물 넣어 가지고 거기다 잘 싸 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고 수갑만 감싸도 되고요. 대충 요 정도가 제일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대개 요새 인슐린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냥 들고 타시면 됩니다. 들고 타시면. 네.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항상 이건데요. 우리가 당뇨 아니신 분들도 내가 당뇨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고민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내 나이가 뭐 45세이면 3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1점, 혈압이 높다, 허리가 몇이다, 허리 이게 34, 30 이렇게 넘어가면 몇 점 하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술 마신다 이렇게 되면 당뇨 환자가 확 올라가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8점만 되면 당뇨 위험도가 거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체크하셔서 당뇨 아니신 분들도 내가 당뇨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린 꾸준한 식사 조절, 규칙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좋은 습관 기대하고요. 정기 검진 이런 거 꼭 하도록 꼭 말씀드리고 그게 질병관리청 우리나라의 이 질병관리청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5가지 당뇨 환자한테서 꼭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제 약간 까먹었다 싶을 때는 한번 이런 5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상 오늘 이제 간식하고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인제 아마 이 네, 비엔도 여기 업체 회사에서 아마 오늘 유튜브 전에 궁금하신 저와 관련된 질환이 있으면 이제 질문이 있다고 해서 그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 거 먼저 볼게요. 거의 매일 많은 양의 야식을 먹으면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생기느냐? 잘 몰라요. 그런데 연구는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총량이 탄수화물이 많은 경우, 그다음에 총량이 많아도 우리가 탄수화물이 적거나 하더라도 총량이 많으면 이런 사람이 당뇨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먹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토탈 칼로리가 많고 토탈 탄수화물이 많으면 당뇨가 생길 확률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얼마를 먹어야 되냐? 이것까지는 아직은 좀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경향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좀 안 먹은 사람보다 먹은 사람이 많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저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게시판 질문 보겠습니다. 이건 딴 얘기인데 아마 제가 내분비니까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갑상선 전절제 했는데 갑상선 초음파에서 양쪽 조직이 기도에 조금씩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럴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남은 조직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 작은 갑상선에도 결절이 생길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수술하진 않는데 수술한 분 말씀으로는 수술하다 보면 갑상선이 여러 가지 병변이나 암세포 이런 것 때문에 뒤에 있는 조직이랑 늘어붙는 됩니다. 늘어붙었을 때 만약에 늘어붙은 걸 너무 확 뛰면 전이 갈 수 있어서요. 그 캡슐 껍데기는 좀 남겨놓고 낳는 게 만약에 혹시 암 전이가 있더라도 뒤에 전이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늘어붙거나 조직이 이렇게 분리가 딱 안 되면 뒷벽을 좀 남겨놓고 올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상당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남은 조직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작은 갑상선에도 새로운 결절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있겠죠. 있으니까요. 물론 뭐 숫자에 따라서 뭐 많이 남거나 적게 남거나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암이 있거나 뭐 혹이 있을 때 이제 조직이 늘어붙으면 그거를 띄다가 전이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암이 넘으면 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껍질, 갑상선의 뒷뼈 껍질, 뭐 껍질 캡슐, 껍질을 이렇게 겉을 그려내는 거죠. 그래야지 수술이 더 쉽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주기적 초음파는 뭐 필요하긴 하지만 뭐 일반인 많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를 들었는데 이 상태가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궁금해요. 제가 이제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는 수차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당뇨 전 단계가 있으면 위험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도 잘 넘어간다. 되게 통계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은 50%에서 당뇨가 생긴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물론 위험인자가 많으면 더 많습니다. 위험인자라는 건 복부 비만, 고혈압, 가족력, 그다음에 술, 담배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 안 하는 거, 그다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유전 부분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전 단계 넘어갈 확률이 높다. 얼마나 높으냐? 요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전 단계가 있으면 당뇨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전 단계에서 반드시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는 거 말씀드렸죠. 술, 담배 먹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 적당한 식단 관리, 그다음에 몸에 안 좋은 뭐 흡연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당뇨로 지날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반 정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아까 질문 중에 좀 빠뜨렸는데 당뇨로 바뀌기 전에 몸에서 느낄 만한 신호가 있는지. 네, 당뇨는 초진 증상이 무증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증상 있는 경우는 요새는 증상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통계적으로 한 7, 80%는 다 무증상이고요. 한 10 내지 20% 정도만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재검은 보통 6개월 간격으로 합니다. 재검은 혈당, 당뇨 전 단계 재검 6개월마다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당뇨, 고혈압력 복용 40자로 맞아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40자로 요새 그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이제 40자로 하고 요새 위고비 문제가 되는데 이거 제가 아마 낱낱이 좀 파헤쳐 볼게요. 이거 정말 저 요새 40자로나 위고비 주사 맞고 오는 응급실 환자 때문에 정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맞으면 안 되는 환자들도 많이 맞고 오셔가지고 이상한 부작용 생기는 경우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 그래도 제일 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제가 응급실에 많이 옵니다. 뭐 지난달에도 뭐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아마 다음 달에 제가 당뇨와 관련돼서 40자로 위고비 이런 거에서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맞아도 되느냐? 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40자로 당뇨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 도움이 되고요.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동반 질환이라는 걸 살펴보셔야 되니까 담당 의사랑 좀 상의하시고요. 적어도 지금 제도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비만인 경우를 하고요. 비만이라면 최소한 체질량 지수 아시죠? 몸무게를 나누기 키 제곱으로 나눈 그 값이 25 넘는 경우 최소 25 정도 돼야 되고 특히 30이 넘어가면은 저도 40자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권유하지만 25 미만에서 40자를 권유한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날씬한 사람에게도 당뇨인 경우 40자로 맞으면 당뇨 관해가 3, 40%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담당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40자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약 처방 아까 당뇨약 처방한 곳에서 40자로 처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됩니다. 40자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침이나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좀 그렇지 않은 병원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 환자분들이 또 강하게 원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 동기 중에는 자기가 보기엔 마운저러 대상이 아닌데 마운저러 놔달라고 그래 가지고 막 환자가 막 화를 내서 어 많이 이제 다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환자분이 원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적당한 케이스는 이제 우리 내과 특히 당뇨를 좀 줄여보시는 또는 뭐 비만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하는 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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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이 다 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고단백 두유에 당류가 7% 있는데 이 두유는 어떤가요? 네,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뭐 당류 7g이면 뭐 47, 28칼로리 괜찮습니다. 저 정도 좋아요. 근데 고단백 두유 괜찮습니다. 근데 칼로리가 좀 많으니까 하루에 2개 이상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거는 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양하고 그게 선택하고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설탕 안 넣은 대추차. 네, 대추차 자체는 칼로리가 무척 저온데 대추차만 먹으면 약간 단맛이 약간 나고, 그 시중에 팔고 있는 대추차 먹어보셨어요? 거의 설탕 범벅입니다. 여러분 대추차 그 사다가 말린 다음에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달지 않아요. 달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아스파탐 성분을 뉴슈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넣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추차는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설탕 안 넣은 대추차 괜찮다. 괜찮다. 네, 과일 꺼벙 123님이 과일 채소 믹스에 갈아 마시는 거 추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를 그냥 먹으면 혈당 커브가 천천히 올라가는, 반을 먹으면 53칼로리입니다. 근데 그걸 갈아서 마시면 스파이크가 올라가면서 당화지수가 올라가서 혈당은 엉망진창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 올려줍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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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해 가는 거 저는 액체는 아까 무조건 X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침에 통밀빵 한 조각, 계란 2개, 사과 반쪽, 두유 하나. 오, 완벽합니다. 이거 딱 교과서 답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칼로리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고, 점심은 생선 위주로 먹고 저녁은 7, 20분에 끝내고 물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직전 검사에서 당화가 4나 7, 4.7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 정도는 거의 완벽한데, 저녁 7시 전에 끝내면 이제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는 배고플 것 같은데. 한 10시쯤에 뭐 평상시 먹고 싶은 거, 뭐 우유 하나나 두유 하나나, 뭐 하나 좀 먹고 주무세요. 9시나 10시, 인생이 그냥 안 먹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먹는 것도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고 싶은 뭐 과일이라든가, 뭐 사과 반죽이라든가, 뭐 요새 참외 맛있더라고요. 참외 무척 싸니까 참외 해가지고 이제 하나 잘라서 이제 반만 드시고 반은 이제 옆에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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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훈련하고, 유산소 운동은 이제 일주일 이내에 1시간 3분. 네, 유산소 운동은 이제 제가 운동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7일 중에 이제 3일 한 번 할 때마다 50분. 그러니까 준비 운동 포함해서 1시간, 월, 수, 금 1시간, 1시간, 1시간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 정도가 제일 좋다고 됐고, 여기 질문하신 이제 1시간 30분 정도는 굉장히 이건 거의 완벽하신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얘랑 K5M, 네,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이제 꺼방 123님 질문하셨는데, 간헐적 단식은 추천하신지. 자, 간헐적 단식은 제가 단식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1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급하게 체중을 조절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 나쁘지 않은데, 아까 예전에 한번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간헐적 단식 솔직히 그 예전에 무슨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그 예전에 텔레비에서 떴지 않습니까? 요새 그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다 그 패션입니다. 패션. 저는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음식, 우리 조상님들이 해준 음식 골고루 먹는 게 최고입니다. 조금씩 먹는 게 최고입니다. 저런 거 물론 좋긴 한데, 약간
짧게 짧게 하는 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지금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판국인데 저런 거 해다가 골병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질문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예. 네. 과학하시는 분이신가 본데요. 어머니가 나이가 90세 가까이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밥을 쳐다보기도 힘든 상태인데요. 이빨이 전혀 없으시고 이게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뭐, 글쎄, 제가 90세가 돼보진 않았지만, 뭐,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빨도 좀 예전에는 그 치아 관리도 젊었을 때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먹고 사는 게 고생하셔가지고 없으셨기 때문에 요새야 뭐 임플란트하고 다 하지만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럴 것 같고요. 아마 요새 분들은 뭐 저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미 임플란트 다 하고 뭐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노화의 과정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뭐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요양병원으로 가면 연명치료까지 하는데 약으로 연명하는 일인데 네. 사실 글쎄요. 뭐 저거는 제가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주 찾아뵙는 게 전 최고인 것 같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니까 아무리 먹기 어려우시더라도 가서 좀 자주 뵙고 뭐 먹을 거 사드리고 이런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답변이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 답변 볼까요? 이분 너무 많이 질문하시는데 당뇨약을 처음으로 먹어야 한다면 어떤 약? 네.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메트포민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물론 요새는 메트포민 외에도 다른 약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제를 추천하거든요. 메트포민뿐만 아니라 뭐 SGLT 이니비터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식약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면 메트포민을 추천하는데 아마 저희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이제 이번 하반기에 저것도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트루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침 식사 더 좋은 것을 먹으면 좋으련만 어제 남은 쌀밥, 현미밥을 먹곤 합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혈당 측면에서 좋을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굽는 거는 일단 그 금식하는 건 무조건 좋지 않다고 돼 있고요. 조금씩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쌀밥, 현미밥을 먹을 때 그냥 저것만 먹지 말고 이제 단백질 좀 곁들이세요. 아까 막 계란 또는 찐계란 같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닭가슴살 또는 뭐 연어 뭐라든가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뭐 연두부 같은 거 같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나물 같은 거 같이 먹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드셔야죠, 뭐. 네. 네, 안 먹는 것보다는 좀 저는 그 공복은 우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아침을 굶으면 점심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아침을 거의 안 먹었는데 요새는 아침을 전 무조건 먹거든요. 먹다 보니까 점심을 사실 저도 한 주먹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끼 다 먹는 걸 권장드리고요. 굶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일단 피곤할 때 구취가 걱정될 때 바카스탕 하나씩 먹거나 합니다. 지금 혈당이 염려되는 병은 없으나 하나씩 먹는 사탕. 네, 사탕은 보통 칼로리당 10에서 15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무가당 사탕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씩 먹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냐만 많이 먹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요새 무가당 사탕도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제가 예전에 강의한 것 중에 무가당 사탕에서 한번 소개드린 바 있는데 무가당 사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몇 가지 제품이 좀 실제로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것도 좀 뜨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바카 사탕은 좀 칼로리가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계산은 안 되지만 한 10 내 15칼로리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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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또 질문은 당뇨 전 단계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당뇨로 10년 지났을 때는 50% 당뇨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식사량을 좀 적당히 먹는다. 그다음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 체중을 관리해 준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음.
네. 저기 그 저녁 6시에 네 간헐적 네. 누룽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누룽지는 인제 사실은 그 칼로리 양이 중요하죠. 누룽지가 뭐 먹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꾸덕꾸덕 해놔 가지고 일반 밥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요. 네. 일단 뭐 질문에서 답변은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마운저로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다음 달 6월 달에는 제가 마운저로하고 뭐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위고비 그리고 인제 7월 달부터 또 문제가 되는 또 요새 또 위고비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요새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응급실이나 또 외래를 통해서 아주 골치 아픈 데를 많이 봐 가지고 여러 일반인들한테 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 대체 공휴일인데 예 월요일 날 쉬시는 분 편히 쉬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